여러분 혹시 이 로고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최고급 모피 코트, 세련된 가죽 가방, 그리고 로마의 고풍스러운 우아함이 연상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의 정수, 바로 펜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펜디가 한때 지금의 펜디가 아닐 뻔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경쟁 브랜드인 프라다의 품으로 넘어갈 뻔한 아찔한 순간까지 있었다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비극과 드라마의 중심에는 바로 펜디를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은 5명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가죽 공방을 세계적인 명품 제국으로 키워낸 장본인들,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던 5명의 여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히고 설킨 애증과 욕망,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잔혹한 선택에 대한 서사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가족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소중한 기업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매달려왔고 당신의 이름은 곧 그 브랜드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업이 더 이상 가족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갈등은 깊어지고 시장은 냉혹하며 브랜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하나는 가족의 품에 계속 안고 있다가 모두 함께 침몰하는 것. 다른 하나는 피눈물을 머금고 당신의 가족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외부에 팔아넘기는 것.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경쟁자에게 팔아넘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바로 이 끔찍한 딜레마가 펜디 5자매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펜디의 화려한 외피 속에 숨겨진 드라마 5자매의 치열했던 전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들이 왜 가족 경영이라는 철옹성을 스스로 허물어야 했는지, 어떻게 프라다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피해 지금의 펜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역사를 넘어 인간의 욕망, 가족의 의미, 그리고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결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식의 소용돌이와 함께 펜디의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운명 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죠. 1925년 로마의 중심부에 작은 모피 및 가죽 공방이 문을 엽니다. 아델레 카사그란데 펜디, 그녀는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과 뛰어난 장인 정신으로 이 작은 가게를 로마 상류층의 사랑방으로 키워냅니다. 에두아르도 펜디와의 결혼 후 이 가게는 펜디라는 이름을 달고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죠. 하지만 이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5명의 딸들이었습니다. 파올라, 안나, 프랑카, 카를라, 알다. 이 5자매는 각기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운명처럼 펜디라는 이름 아래 뭉치게 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차에 가시지 않은 로마의 거리에서 5명의 어린 소녀들이 어머니의 작업실을 뛰어다니며 가죽 조각과 모피 냄새에 익숙해지는 풍경을요. 그들은 단순히 가게의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펜디라는 이름에 살아있는 미래였고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을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마치 왕국의 공주들처럼 각자 다른 왕관을 쓰고 다른 영역을 맡게 될 운명이었죠. 1946년 어머니 아델레가 세상을 떠나자 이 5자매는 아직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펜디의 경영권을 물려받습니다. 장녀 파올라는 모피와 가죽 디자인, 염색 등 생산 전반을 총괄하는 기술의 대가였습니다. 차녀 안나는 디자인과 제품 개발을 맡아 펜디의 미학적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의 심장이었죠. 셋째 프랑카는 고객 관리와 홍보를 담당하며 펜디의 얼굴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카를라는 사업 전략과 마케팅을 총괄하며 펜디를 세계 무대로 이끌 비전의 설계자였고, 막내 알다는 재무와 행정을 맡아 펜디의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이자 브레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완벽하게 짜인 오케스트라 같지 않나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가족 경영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펜디는 로마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고급 모피와 혁신적인 가죽 제품으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이 5자매의 등장은 펜디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펜디를 단순한 공방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오케스트라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휘자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 완벽해 보이는 협업 속에는 이미 미래의 전쟁을 예고하는 균열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5자매의 펜디가 순항하던 1960년대 중반, 그들은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외부 디자이너를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패션계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고 가족 경영 체제에서 외부인을 핵심 포지션에 앉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자매 전략가 카를라 펜디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펜디가 로마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파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직감한 것이죠. 그렇게 1965년 펜디의 문을 두드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코수염에 선글라스를 끼고 늘 부채를 들고 다니던 기이한 모습의 독일인 디자이너, 바로 칼 라거펠트였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파리에서 여러 브랜드의 컨설팅을 맡고 있었지만 펜디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였습니다. 다섯 자매는 칼 라거펠트에게 모피 디자인을 맡기며 펜디의 운명을 그의 손에 맡기는 과감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도박은 펜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칼 라거펠트가 펜디에 가져온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모피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무겁고 투박하며 다소 올드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라거펠트는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모피를 가볍고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염색하며 패셔너블한 소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마치 무겁고 칙칙한 중세 갑옷을 벗어던지고 가볍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힌 것과 같았죠. 그는 심지어 모피를 뒤집어 안감이 겉으로 보이도록 디자인하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피언피어 펀펄라는 개념을 창조하며 펜디를 모피 패션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펜디의 상징이 된 로고 FF, 이건 역시 칼 라거펠트의 작품입니다. 피언피어 펀펄이 약자이자 펜디의 약자인 이 로고는 단순한 브랜드 마크를 넘어 펜디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이 로고는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펜디는 로마의 작은 부티크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칼 라거펠트는 펜디 디자인의 총책임자로서 다섯 자매와 함께 50년 넘게 협력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브랜드에서 반세기 이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한 것은 패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는 펜디의 여섯 번째 자매라고 불릴 정도로 깊이 관여하며 펜디의 모든 디자인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혁신가라도 5명의 오너 자매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각자의 개성이 강한 다섯 자매와 그들 못지않게 고집센 천재 디자이너. 어쩌면 칼 라거펠트의 존재 자체가 자매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흔들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눈에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로 비쳤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가족 경영이라는 아름다운 동화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챕터 4, 균열과 위기, 가족 경영이라는 양날의 검, 엘펜스. 칼 라거펠트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다섯 자매의 헌신적인 경영 덕분에 펜디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합니다. 이탈리아를 넘어 뉴욕, 파리, 도쿄 등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모피와 가죽 제품뿐만 아니라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펜디는 곧 이탈리아 럭셔리의 대명사가 되었죠. 하지만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특히 가족 경영이라는 시스템은 빛나는 장점만큼이나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은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동시에 사적인 감정이 업무에 개입될 때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섯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명확했고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의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커지면서 각자의 비전과 욕망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녀 파울라는 전통적인 모피 장인 정신을 중시했고 안나는 과감한 디자인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카를라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 확장을 원했고 프랑카와 알다는 재무 건전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5명의 사장님이 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것도 피를 나눈 자매들인데 각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디자인, 생산, 마케팅, 재무, 심지어는 매장 인테리어 하나까지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회의는 끝없이 이어지고 감정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언니,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야, 동생아,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 이건 어머니의 유지를 저버리는 거야. 같은 말들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결국 자매들 간의 불화는 펜디의 의사결정 속도를 현저히 늦췄고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렸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럭셔리 시장은 급변하고 있었고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경쟁 브랜드들은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디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중요한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펜디의 핵심 사업이었던 모피 산업은 동물보호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며 위기에 봉착합니다. 또한 아시아 외환 위기 등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럭셔리 시장에도 큰 타격을 주었죠. 펜디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화려한 실적을 내지 못했고 재정적인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섯 자매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전쟁이 더 이상 집안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들의 갈등과 고집이 펜디라는 거대한 배를 서서히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며 외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것인가.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 펜디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 경영의 한계와 시장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섯 자매 모두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고통스러운 결론은 바로 외부 자본 유치였습니다. 즉, 회사 지분 일부를 팔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죠. 하지만 누가 펜디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럭셔리 시장은 거대 기업들의 인수 합병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프랑스의 LVMH 그룹과 스위스의 리치몬드 그룹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구찌를 인수한 PPR, 현 캐링, 그룹과 프라다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펜디는 이들 거대 자본에게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 그리고 칼 라거펠트라는 걸출한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자식 같은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할지, 누가 펜디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켜줄지 고민하는 자매들의 모습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한 제안은 펜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또 다른 명품 브랜드 프라다였습니다. 프라다는 1990년대 미우치아 프라다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파트리치오 베르텔리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펜디를 인수하여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싶어 했죠. 펜디 자매들에게 프라다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 브랜드로서 펜디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2000년 프라다는 LVMH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펜디 지분 51%를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 세계 패션계는 경악했습니다. 로마의 자존심 펜디가 밀라노의 프라다 품으로 넘어간다니.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라다 역시 무리한 인수 합병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펜디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라다가 인수한 다른 브랜드들의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프라다는 펜디를 완전히 소화하기 버거워했습니다. 결국 프라다는 펜디 지분을 다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프랑스의 거대 럭셔리 제국 LVMH였습니다. LVMH는 펜디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프라다가 겪는 어려움을 기회 삼아 펜디 인수에 다시 뛰어듭니다. 2001년 LVMH는 프라다로부터 펜디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며 펜디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후 LVMH는 남아있던 펜디 자매들의 지분까지 차례로 인수하며 펜디를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이로써 펜디 다섯 자매의 가족 경영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펜디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피눈물을 머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외부인에게 넘겨준 것이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선택은 역설적으로 펜디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전환점이 됩니다. 펜디는 LVMH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로마의 작은 공방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럭셔리 제국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칩니다. LVMH 품에 안긴 펜디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LVMH는 펜디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브랜드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칼 라거펠트는 LVMH 지원 아래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펼칠 수 있었고, 펜디는 모피와 가죽을 넘어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모든 카테고리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펜디의 아이코닉한 바게트 백은 2000년대 초반 섹스 앤 더 시티와 같은 인기 드라마에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펜디가 단순한 전통 명품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과 대중적 인기를 겸비한 브랜드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펜디 다섯 자매는 비록 경영권을 잃었지만 그들의 이름과 정신은 펜디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넷째 카를라 펜디는 LVMH 인수 후에도 펜디의 명예회장직을 맡아 브랜드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펜디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다른 자매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펜디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가족 경영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펜디의 사례는 가족 경영이 가진 강력한 유대감과 헌신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사적인 감정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브랜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섯 자매의 전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펜디라는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자존심과 가족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의 작은 모피 공방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명품 제국으로 성장한 펜디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다섯 자매의 치열했던 전쟁과 고통스러운 결단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욕망과 비전이 충돌하며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펜디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손으로 가족 경영에 막을 내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프라다의 그림자를 넘어 LVMH 품에 안긴 펜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강력한 럭셔리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품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펜디 다섯 자매는 자신들의 전쟁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가, 정신과 인간적인 고뇌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펜디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펜디의 화려한 컬렉션 하나하나에는 다섯 자매의 열정, 칼 라거펠트의 천재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고통스러운 희생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번에 펜디 로고를 보게 된다면 부디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인간 드라마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와 함께한 펜디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처럼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 그리고 경제 또는 사회 이야기에 목마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브랜드 썰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